안녕하세요, 마셈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제가 왜 슈드를 전량 매도하고 커버드콜을 매수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트럼프는 미국의 국채이자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인은 돈을 많이 써야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해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은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금리를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는데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서 미국 내 기업들에게 상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관세와 인플레이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야 하는데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슈드가 주주에게 과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헬스케어 기업들에게도 약값을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가와 같은 오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싶어 합니다. 현재 슈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헬스케어, 에너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래에 있을 배당금에 대한 이슈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당 이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등의 국가 재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돈은 부족한데 복지 지출은 점점 늘어만 가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요. 정치인 특성상 인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출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인기를 잇는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합니다. 그럼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배당금에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로소득이라는 나쁜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하지 않고 놀면서 배당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프레임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지금보다 배당금이라는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건강보험료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의 경우 대략 8% 정도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은 8% 정도이지만 향후에는 10%가 넘게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사회적 이미지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빈부격차의 가속화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실제 무기로 싸우고 있지 않을 뿐 현재 패권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AI와 고도화된 반도체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에도 많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국가가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똑같이 반도체와 AI 등 미래 기술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국가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에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국가가 선택한 산업은 거의 똑같이 AI와 반도체 산업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산업에서는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지만 다른 산업은 그렇지 못할 것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배당주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사견으로는 단순하게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100만원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슈드의 배당 성장률은 연 10% 정도 됩니다. 이것이 슈드를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4억 원을 슈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가 배당률 4%에 15%의 세금을 제외하면 배당금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11년을 투자하면 배당금은 3,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커버드콜의 경우 4억 원이 아닌 그 절반인 2억 원만 투자해도 1년의 배당금이 3,400만원이 됩니다. 물론 커버드콜의 경우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배당금도 하락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지수 상승 정책으로 인해 상승 확률이 더 높다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을 QQQ와 같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커버드콜 상품을 투자하지 않고 슈드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커버드콜 상품 특성상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주식 가격이 상방은 막혀있고 하방은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00%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100%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 1세대 커버드콜의 경우 거의 모든 상품이 상방은 막혀있고 하방은 뚫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커버드콜 상품 역시 과거의 단점을 많이 보완하여 현재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커버드콜 상품이 바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입니다. 물론 해당 커버드콜 상품 역시 과거와 똑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종지수가 상승할 때 똑같이 비례해서 상승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상승합니다. 물론 하락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하락합니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커버드콜 상품 대신 슈드를 선택한 이유였죠. 과거 TQQQ의 거치식 투자는 거의 100% 망한다는 것은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할 매수라는 투자 방식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 또한 커버드콜의 주식 가격이 하락해도 추종하는 지수만큼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에 슈드에서 커버드콜 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방법을 몰랐다면 과거처럼 여전히 슈드에 투자 중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주식시장에서 투자 방식은 크게 개별주 주식에 투자하거나 스파이 또는 QQQ와 같은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지혜가 쌓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늘날에는 커버드콜과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커버드콜의 배당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가 변하면 투자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슈드를 전량 매도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슈드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량 매도했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할 주식이 상승을 못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 수는 3,000명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해 제가 누군지도 모를 영향력도 없는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슈드를 투자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슈드의 좋은 점을 알게 되어 여러분께 슈드를 추천했듯이 같은 배당주이면서 더 좋은 상품을 발견하였고 이를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보았고 이로 인해 여러분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투자했듯이 계속해서 슈드를 투자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는 커버드콜 상품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왼쪽 발은 슈드에 오른쪽 발은 커버드콜에 투자하시어 양쪽 동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슈드를 전량 매도했다고 해서 슈드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거나 슈드의 배당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커버드콜의 배당금은 90% 정도 비과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슈드에서 커버드콜로 바꾼 이유는 레버리지 배당주 투자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17%나 지급하고 이로 인해 투자 여력이 생기니 기술주와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저를 믿고 슈드에 투자하였는데 갑자기 투자 상품을 바꾸니 배신감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거 제가 슈드 매수를 추천했을 때 그 추천을 믿고 슈드를 매수하셨다면 현재 제가 슈드보다 더 좋아 보이는 커버드콜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데 왜 커버드콜 매수는 믿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슈드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선배는 본인이 슈드라는 회사에 직접 근무해보니 좋은 회사인 것 같으니 후배인 너도 생각이 있으면 입사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연봉은 1년에 0.4억 원입니다. 후배는 슈드라는 회사가 연봉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매우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여 슈드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같은 슈드 회사에 근무하던 대학 선배가 커버드콜이라는 회사로 이직하게 됩니다. 대학 후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대학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고 또 다른 제안을 받습니다. 선배는 본인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커버드콜이라는 회사에서는 연봉을 1.7억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는 후배에게 또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커버드콜이라는 회사로 이직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말이죠. 이제 후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슈드 회사의 연봉은 다소 작지만 매우 안정적이기에 마음이 평온한 회사이니 기존처럼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회사인 커버드콜 회사로 이직을 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왼쪽 발은 슈드에서 근무하고 오른쪽 발은 커버드콜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리스크를 부담해 가면서 새로운 상품에 레버리지 배당주 투자를 적용해 보았고 괜찮은 결과물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직을 할지 그대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둘 다 하셔도 됩니다. 물론 커버드콜 회사로 이직한다고 해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말이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